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시가 지하도 상가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개정 논란이 되는 것이 상인들의 피해 구제책과 개정 후 40%에 이르는 임대료 인상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 입장과 더불어 과연 법적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인천시 건설심사과의 권경호 팀장 그리고 김다섭 변호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천 지하상가 운영 조례 개정을 두고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최근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공청회 이후 팀장님 혹시 진척 사항이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공청회 이전에도 제가 2017년도부터 해갖고 2018년까지 한 30여 차례 이상 많은 대화를 해왔고요. 네. 또 금년에도 공청회 이전에 금년 1월부터 해갖고 시민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갖고 많은 의견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에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포함해갖고 나름의 저희들이 시 집행부안을 마련했고요. 네. 또 지금 시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신데요. 네. 출장을 다녀오시면은 저희 집행부안을 확정을 하고 네. 그거를 이제 입법 예고라든가 등을 통해 갖고 금년 6월까지는 의회에다가 상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내에 이제 그 안을 상정할 계획을 말씀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인천시 양수 양도 그리고 재임대를 금지하는 그 이제 조례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인천시가 이를 조례로 허용을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건데 상인들은 이제 이 부분을 바꾼다고 하니 권리금 등 기존에 약 9,300억 원의 피해를 입는다고 이제 상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이야기는 인천시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놓고 이제 와서 피해를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상인분들의 말씀하시는 것도 뭐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만은 200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정 당시에 그 지방재정법을 모법으로 해서 제정이 됐는데 그때에 제정할 때 지방재정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모든 상당 부분을 위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기부 체납을 통해 갖고 기존 사용자한테 재임대를 하고 이걸 다시 그 수의계약으로 또 연장을 하고 이런 부분도 또 관리법인들한테 이제 그 상인들을 지도 감독시키게 하고 또 제3자한테 공유사를 전대하고 이런 부분은 그 지방재정법에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조례에 남아 있어 갖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또 공익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개정하려고 하니까 이제 상인분들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데 저희가 어떻든 조례는 그 법률과 어떤 헌법에 보면은 그 조례의 제정 범위가 있습니다. 그 제정 범위 내에서 제정을 돼야 되는데 상급을 다 위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공정성이 상당히 공정성이 훼손됐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소상공인 그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분들하고는 조금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임대하시는 분들이라고. 근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하도 상가가 옛날보다는 많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에서 많이 좀 지원 정책을 피려고 지금 많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위법적인 조례로 인해 갖고 직전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하도 상가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다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조례를 좀 개정을 해갖고 좀 현실에 부합하는 법률에 부합하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희들의 입장이고 또 상인분들의 또 하나는 왜 이제 와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조례라든가 법 같은 경우는 현실에 맞게 항상 제정하고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피해를 9천억 이상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피해를 제3의 또 다른 피해를 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빨리 좀 조례를 법률과 부합하게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해갖고 특정인들이 뭐 20년, 30년 이상 장기 점유를 하시다 보니까 이 행정의 공정성이 완전히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시민들이 저희 공무원들을 질책하시면은 저희들 정말
따끔하게 저희들이 지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법적으로 지금 이제 한번 살짝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이제 상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인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이제 지자체가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노섭 변호사님, 상인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 이 네. 부분 지자체에게 법적인 책임을 상인들이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공유재산의 물품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공유재산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공유재산관리법에서는 그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이가 이를 수익시설로서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는 이 법 규정과는 다르게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있어서 네네. 결국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개정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네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해당 임차인들이나 이들로부터 다시 상가를 전차한 전차인, 네네. 또 개보수 비용을 지출한 임차인들의 네네. 손해는 이걸 누가 부담할 것인지, 네. 또 이를 행정법적으로 네네. 조례 개정을 다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원칙적으로 이런 제도라든지 네. 조례, 또 어떤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어떤 언행을 토대로 이루어진 네네. 그런 어떤 행정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네네. 행정상의 신뢰 보호의 원칙상 보호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러한 신뢰가 합리적인 근거라든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신뢰 형성의 결정적 요인이 사후에 변경이 되고 네네. 관계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런 신뢰의 이익을 주장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인천시의 조례가 위법한 것이어서 개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네. 또는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행정법상으로 그걸 다투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핵심은 조례 개정, 인데요. 피해를 보는 상인들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상인들은 그 조례 개정을 반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단, 더 이상 이제 위법한 조례로 마음을 졸이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이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 대책은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런 입장들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주셨었어요. 현재 보상책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금방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저희가 지하도 상가는 그 사용 수익 허가 사항에 대한 전적으로 어떤 행정 처분이라기보다는 네. 계약 행위에 가깝습니다. 계약 행위.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조례 기존 현재 있는 그 조례를 근거로 한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을 한다라는 계획이고요. 다만 이제 법률에서 상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떤 전대라든가 공사비 기부 체납을 통하고 계약 기간을 수의계약으로 연장한다든가 네네. 또 사용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또 이제 제3자에게 전대 행위 그다음에 이 기타 등등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더 이상 허용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현 조례에 근거해 갖고 지금 13개 상가가 지금 그 관리법인에 재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재위탁도 네. 법률적으로는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데 네네. 어떻든 재위탁된 그 상가가 지금 85% 약 이제 2,815개 점포가 지금 재위탁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재위탁된 거에 대해서는 일시에 이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해서 그 날짜와 동시에 그냥 전대를 차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네. 상인들의 어떤 어려움도 있고 시장 전체의 어떤 혼란성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대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에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좀 둬갖고 네. 스스로 본인들이 임차인이 직접 장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정의 시간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 인천시에서 작년 1월부터 한 2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번 전 상가에 대해서 다 해봤습니다. 정말 전대 실태라든가, 그 다음에 매매되고 있는 금액에 대한 실태,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이
임차인이죠. 임차인들이 실제 상인들한테 받아가고 있는 그 전대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뭐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평권에 있는 상권에서는 많이 실제로 협조를 하지 않았고 네. 정확한 데이터를 좀 도출하기는 어렵지만은 나름의 좀 많이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전대기한 유예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일단은 지금 계약 기간이 짧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지금 상가가 종료되는 게 3건 있고요. 또 2021년, 22년도 한 건씩 총 5년 내의 기간의 상가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게 5개 상가가 있는데 네. 이 5개 상가에 대해서도 지금 근래에 이제 그 임차권을 양수한 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좀 활용을 해갖고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부분 중앙부처 협의를 해갖고 좀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부분 기존 상인들의 정말 선의 피해자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부분이 기존 상인분들을 보호할수록 또 공익적인 부분 또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훼손된다 보니까 저희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유예기간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천시에서는 한 5년의 유예기간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분들한테 기존 상인분들을 많이 줄수록 또 우리 300만 시민들한테 공익적 손해가 또 그만큼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그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유예기간을 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현실을 모면하고자 또 이 법률을 어겨서 조례를 제정한다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저희들이 또 공무원들이 또 비판을 받을 겁니다. 공익을 훼손했다 해서. 이 조례가 200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2002년도에 제정 당시에 관련 수리를 찾아보니까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2002년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IMF 직후에 이제 회복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요.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가 노후화되고 개보존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을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 한 18년 정도 지나와서 지금 이걸 또 이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조례가 상임법에 다 위배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가 또 사회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행정안전부라든가 감성감사라든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담당자들의 징계도 논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좀 많은 아픔이 있더라도 좀 법률에 맞춰갖고 최대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또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말씀도 언급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임대, 재임대 등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상인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최근에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임차이나 혹은 상가를 양수한 상인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인천시 경우에는 그러면 선의의 피해 상인들 어떻게 혹시 좀 나눌 기준들을 좀 갖고 계신가요? 예. 조금 전에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유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기본 계약 기간 5년입니다. 5년이고 한 번 더 1차 연장할 수 있다 했고 10년까지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5개 상가가 5년 내에 끝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좀 기간을 좀 수의계약 개념을 해갖고 연장을 좀 해드리갖고 그분들이 많이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전대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대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를 둬갖고 임차인이 직접 장사할 수 있으면 장사를 하면 큰 피해를 보진 않습니다. 직접 장사를 하기 시작되면요. 그래서 부동산을 임대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법률에 다 위배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또 그런 부분도 직접 이제 좀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하면은 조금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 직접 장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정책이 국가에서 그렇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기 때문에 직접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적극적으로 갖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주장하시는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률적 근거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해는 되지만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다 담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권리금 네. 같은 경우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가요? 인천시 지하도 상가 관리 네네. 운영 조례에서 권리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위 조례 13조 16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관리인의 사전 승인 없이는 대부받은 점포를 양도 또는 네네. 전대할 수 없고 네. 관리인은 상가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네네. 결정을 하되 상가 전체의 관리 운영과 점포의 경제 질서 등 재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양도나 전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또한 한편 인천시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준용이 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인천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서도 규정이 없는 것은 이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따라서 이 인천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도 이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적용이 됩니다. 네네. 여기 24조에 보면 일반 재산을 대부할 때는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해서 네네. 계약을 대부 기간 중에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규정을 명기해서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인천시에 직접적으로 권리금의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고요. 네네. 또한 자세한 내용은 대부 계약서를 제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평 지하상가 관련 이제 조례 개정을 그 인천시에서는 6월까지는 이제 조례 개정, 그러니까 인천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시의회에 상정을 하시게 될 텐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상반기 중에 상정을 할 거고요. 네. 지금 당초에 시장님께서 이제 작년 7월 1일자로 취임을 하셨잖아요. 민선치기가 출범하셨잖아요. 그래서 출범하시자마자 저희가 보고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지시사항이 그겁니다. 좀 더 상인분들하고 좀 많은 대화를 해갖고 소통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협의회를 좀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뭐 시의회라든가 상인대표과 한 22분 정도 시민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많이 소통을 해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합의안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뭐 상인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법률대로 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을 해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감사원에서도 처분 지시를 지금 당초 5월에서 6월 정도 지금 6월엔 지금 내려줄 겁니다. 저희가 6월 정도 내려오면은 거기에 처분 내용에 보면 조례 개정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시장님께서 그 감사원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상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앞으로 법률에 맞춰갖고 적극하게 지하도 상가를 관리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기존 조례로 인해 갖고 저희가 공익을 많이 훼손했는데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무거운 징계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징계 여부를 떠나갖고 공무원들이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행정을 집행해야 되고요. 또 국민 다수를 위해 갖고 또 공정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정말 공직자로서의 철칙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300만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많이 부족할 겁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런 부분은 이제는 좀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앞으로도 저희가 조례를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분들하고 의견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담을 건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좀 법률에 맞춰갖고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관련해서 각 진영의 입장들을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
들어보고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